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희주의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방송은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우리 지역은 어떤가? 라는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고요? 이제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를 위해 마을과 지역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게 지난 1995년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3월 25일부터 학교 앞 어린이 교통사고 또 방지를 위하고 안전을 위해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하나는 스쿨존 내에 가속 단속 카메라 또 방지턱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것이고, 또 하나는 어린이들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만들 때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법이긴 한데 그 강도가 너무 센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시민들도 이런 의견들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법은 국회를 통과를 했고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일부 주민들이 청와대에다가 청을 올린 겁니다. 어떻게? 이건 악법이다. 고쳐달라고요. 그럼 이 법의 규정이 무엇이길래 어떻게 되어 있길래 청와대에 청원까지 올라갔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법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 법에서 제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가중처벌을 받는다, 이것일 것입니다. 그럼 처벌 내용이 무엇인가, 강화된 내용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주의 현장의 목소리 팩터 하나,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처벌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바뀐 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법을 강화시켜 놓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법이 너무 강한 법이다, 심지어 악법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그 다음 팩터 두 번째는 어린이가 사망사고가 아닌 상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벼운 병원비 정도 또는 이 정도에서 해결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스쿨존에서 경미한 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그 벌금은 500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 사정이 이러니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반대의 목소리가 어떤 게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을 만들 때부터도 시끄러웠지만 이 법을 시행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취지는 공감을 하겠다. 하지만 이 법은 지키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현실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게시판인데, 이 게시판에 민식이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다라는 그런 글들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2,600명이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다른 형사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다른 형사 사건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처벌 수위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 것이죠. 다음은 정부의 대책입니다. 우리 경찰청과 교육부 등 정부는 원래 2천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 단속 장비 등을 갖춘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3년 동안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무인교통 단속 장비, 신호등 이런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달려가 봤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첫날인 25일 오후, 울진군에서 가장 큰 학교인 우리 울진초등학교 앞을 나가봤습니다. 시설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고 운전자들은 얼마나 관련 규정을 지키고 있는가. 그런데 가속 단속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복 2차로 도로에 제한속도 30km라는 안내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내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로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수의 울진 국민들은 교통법규 잘 지키고 계시죠. 하지만 이 관련 규정이 25일부터 시행이 됐는가 여부를 모르는 공부가 덜 돼서인지 적지 않은 운전자들이 여전히 스쿨존 안에서 제한속도 규정을 어기면서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제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왜? 아직도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울진뿐만이 아닙니다. 동원의 절대 다수 지역이 그렇습니다. 저는 참 이 상황을 보면서 참 정부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법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떠들었으면서도 원래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됐느냐?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됐다면 시설물을 제대로 갖추었겠죠. 말로만 하는 정치.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하늘나라에 있는 민식이 두 번 울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 정부가 민식이를 저는 두 번 울리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추진 부서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추진 부서가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스쿨존 안에 있는 가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스쿨존은 16,000개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17,000개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스쿨존 안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는 789개다. 전체 비율을 따져보면 5%가 넘지 않아요. 서울시는 그나마 사정이 좀 낫습니다. 서울시는 스쿨존이 606개고 606. 그런데 설치해 놓은 곳은 한 70군데. 10%가 넘죠. 그럼 우리 경북은 어떨까요? 경북은 스쿨존 안에 가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고작 14곳에 불과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과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교육청과 또 도청 또 나름대로 경찰청 알아봤더니 이 기관들이 파악하고 있는 학교 수가 다 달랐다는 겁니다. 속된 표현으로 참 가관이었다. 우선 도청은요, 초등학교 스쿨준을 490개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606. 서울시하고 똑같죠. 사립유치원 수가 606. 그 다음에 보육시설은 110군데쯤 된다고 합니다. 이걸 다 합쳐보면 도청은 1213, 1213개가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된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교육청 사정은 좀 달랐습니다. 초등학교는 508개, 508, 사립유치원은 238개, 238.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보육시설, 다시 말하면 이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이라고 하죠. 어린이집은 교육청 업무 소관이 아니다. 이것은 기초지자체의 업무다라고 해서 파악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육시설을 빼면 초등학교 508, 사립유치원 238, 이걸 합치면 746개에 불과하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시설은 동일한데 초등학교와 사립유치원, 보육시설 이렇게 시설은 동일한데 분석하고 있는 야학기관의 파악 숫자는 다르다.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자,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빼놓더라도 양기관의 수치는 너무 차이가 난다. 학교 수, 도청은 409개, 교육청은 508개, 벌써 18개소가 차이가 나는 거죠. 또 좋습니다. 이 차이의 그럼 기준은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느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교육청 관계자분과 도청 관계자분의 얘기, 파악한 기준 시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교육청은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도청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그럼 6개월 사이에 학교가 폐교가 된 게 18개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해요. 좋습니다. 일단은 믿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수입니다. 무려 368개쯤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를 또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청 관계자분의 이야기는 휴원과 폐업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들쭉날쭉하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개월 사이에 우리 도내에 있는 사립유치원이 360개나 문을 닫았다? 글쎄요,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이런 현상이 지난 1년 동안, 아니 6개월 사이에 이루어졌다면 우리 경상북도의 경제는 정말 폭망, 왕창 망했을 거다. 근데 지금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렇게 경상북도의 경제가 폭망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양기관의 데이터, 이 자료 수치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달랐을 때 정부 예산을 어떻게 따올 것인가? 정부 관계 공무원들이 눈을 감고 행정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배추행위 문서도 아니고 어떻게 두 기관의 통계 수치가 이렇게 다른지 저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자, 정부에 예산 신청을 할 때 그러면 교육청 통계를 활용할 건가요? 도청 통계를 활용할 건가요? 자, 교육청 안이 맞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교육청 안이 맞는데 도청 자료를 올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몇 개 차이가 나죠? 360개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설치비가
이만큼 남겠죠. 한 개 설치를 하는데 평균 한 5,400만 원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60개 남는 것 곱하기 한 개 설치 비용 5,400만 원을 곱하면 190억 정도의 돈이 남아요. 그럼 이 돈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우리가 떼어 먹을 수 있는가요? 정부에 반납해야 되는가요? 자, 반대로 도청 자료가 맞다고 가정을 해봐요. 도청 자료가 맞는데 우리가 교육청 자료를 올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360개 정도가 설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죠? 돈이 없으니. 그럼 어쩌죠?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저는 이 현상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양 기관의 통계 수치가 달라 정부에 어떤 예산을 올릴 것인가? 교육청 예산안을 올려도 도청의 예산안을 올려도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현실 양기관이 민식이법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부터 협의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이걸 통해서 정부에 예산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정부도 문제지만 저는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역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정이 입증되면 스쿨존 안에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비율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업무 분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대한민국 정부 재밌습니다. 업무 분장상 가속 단속기 설치 업무 이런 것들은 행안부 소관이고요. 주정차 업무는 국토교통부 업무라고 합니다. 정부의 업무가 갈라져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 경상북도도 가속기는 도로철도과가 맡고 있고 주정차 업무는 교통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쿨존 하나에 가속 단속기는 정부의 행안부가, 경상북도에서는 도로철도과가 맡고 주정차 단속기는 정부는 국토부가, 우리 경상북도는 교통과가 맡아요. 어째 그림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민식이법을 만들 만큼 새로운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정부가 이 법안을 만들었고 시행을 한다면, 물론 정부의 업무 분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럴 때는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줘서 어느 한 부서가 다른 부서의 업무 협조를 받고 또 중심이 돼서 끌고 나가야 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한 구역 안에 벌어지는 일인데 가속 단속기는 다른 부서가, 주정차 단속기는 다른 부서가 이렇게 이원화시켜서는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질 것이다. 맞겠죠? 그런데 정말 더 웃기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이 스쿨존 설치는 학교 바깥이다, 학교 교문 담장 바깥에 있다 라고 해서 뒤로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청은 잠시 뒤로, 교육은 교육청이 맡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장 바깥 일이라서 잠시 뒤로 빠져 있고요. 사업의 발주는 그럼 누가 하느냐? 경상북도가 주도를 하고 일선 시군에 돈을 내려다 보내줘서 일선 시군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설치를 하게 되면 누가 관리를 하느냐? 경찰서에서 관리를 맡습니다. 여러분, 이랬어야 어떻게 업무 효율성이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사정이 입증되다 보니 교육청과 도청이 파악하고 있는 학교 수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도청, 교육청 업무 재밌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가슴이 미어진다. 민식이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어떨까요? 예, 저는 감히 제안을 해봅니다. 사업 주체가 일반 행정기관이든 교육기관이든 경찰청이 됐든 간에 주간 부서를 2대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라. 그리고 어디에 달든 간에 뭐 가속 카메라는 어디에 달아야 하는지, 또 주정차 카메라는 어디에 달아야 하는지, 그래야만 효과가 더 좋은지 나쁜지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사전에 나누어서 최선의 위치에 설치해 주는 게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저는 감히 그런 제안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경상북도의 예산 확보 저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상북도에 총 필요한 예산은 650억쯤 됩니다. 이 단속기 하나 설치하는데 5,44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고요. 우리 도내 1,200개 이상 개소에 설치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따져보니까 한 650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해요. 근데 원래 정부로부터 우리 경상북도가 배정받은 예산안은 80억 정도. 650억 중에 80억 정도. 근데 3월 현재 실제 우리가 받은 돈은 얼마냐? 6억. 전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교육청 자료대로 스쿨존이 746개가 있던 경북도청에 1213개가 있던 간에 문제는 예산이잖아요. 예산 확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겨우 80억 가지고 단속 카메라 147개소 달고 신호등 81개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교육청 얘기대로 746개소다. 단속 카메라 달았다. 몇 개를? 147개를. 그럼 나머지 600개소는 언제 답니까? 내년, 후년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 사업이 효율성이 있냐? 또 도청 통계대로라면 도청이 1213개라고 소라고 했죠. 그런데 147개소를 달아봐요. 그럼 나머지 1066개인가요? 1000곳 이상은 못 단다. 시간이 지나야 된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3월 현재 우리 경상북도가 받아놓은 예산은 얼마다? 6억. 이거 5천, 한 개당 5,400만 원이니까 또 나눠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추진됐다 하더라도 몇 개소에서 설치했다? 11개쯤. 10개, 11개쯤 달았겠죠. 근데 아직 설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예산 갖고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 앞에 설치할 거냐? 이 문제가 논의가 됐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행정이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가속 단속 카메라만 다는 게 아니라 주정차 단속 카메라도 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가속 단속기는 행안부, 주정차는 국토부. 그런데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주정차 단속 카메라 예산은 우리 국토부에서 한 푼도 예산 확보를 해놓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 가속 단속기 먼저 달아놓고 뒤늦게 다시 똑같은 구역에 다른 사람이 시차를 두고 달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정부 예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냐고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차분히 정리를 해볼게요. 적은 예산, 그나마 행안부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어요.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이 주정차 업무, 단속 카메라 설치는 우리 국토부에서 하는데, 원래 대한민국 정부가 주정차 단속기 설치 예산 한 푼, 빵원 한 푼도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 정말 화가 나죠? 저는 이 기사를, 이 방송을 취재하는 동안 내내 사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열이 좀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듣고 화가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성인 군자일 거예요.
겨우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사업 추진하려고 엉터리같이 추진하려고 국회에서 정부가 그렇게 난리를 떨었는가? 우리 정치인들, 우리 대한민국 행정당국 참 대단하다. 여러분 맞습니까? 속이 터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울진군 사정을 좀 알아봤습니다. 열이 나서 제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이제 좀 나은데요? 예. 울진군 사정을 알아봤는데 사립 유치원을 일단 빼놓고 국공립 학교만 제가 초등학교만 한번 살펴봤는데 울진 관내에는 총 학교가 17개소, 그러니 스쿨존도 17개겠죠? 예. 현재 얼마나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나 봤더니요, 가속 단속기는 17개소 중에 한 곳도 어느 학교에도 가속 단속기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주정차는 겨우 2곳 설치되어 있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내 스쿨존은 총 1200개쯤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정받은 예산은 원래 147개소만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대요. 그럼 나머지 학교는 이걸 울진으로 따져봤더니요, 울진은 겨우 한 대 올까 말까,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나마 가속은 한 대 올까 말까인데 주정차는 아예 한 푼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니 어떻게 하나도 설치할 수 없다. 다시 제가 속이 좀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화가 좀 납니다. 지금 참느라고, 지금 방송이니까 참느라고 애써 참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지금 방송 안 하고 제가 청와대 올라가서, 국회 올라가서, 또 정부 종합청사에 가서, 경상북도에 가서, 경북도 교육청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어요.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민식법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지켜야 한다.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만큼 우리는 이 법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와 의지를 가져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 운전자의 각별한 안전운전의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모든 아이가 내 자식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운전자에게 기책사유로 돌릴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공동운명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함께 보내줘야 됩니다. 저도 길을 걷다 보면 어느 때는 스마트폰에 집중해서 좌우 옆을 잘 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길을 걷거나 이어폰을 귀에 꽂고 길을 걷는, 전혀 좌우를 살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어른들이, 또 우리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전교육을 시켜야 된다, 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공동운명체인 만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자라고 제가 반복해서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미래 우리나라의 희망이다라는 굳이 그런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생명은 누구에게나 존귀한 것입니다. 도로 위의 운전자, 1차적으로는 운전자분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이 운전자분들이 어떤 법규보다도 우선시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이라는 사실, 다 같이 명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